뭐야 이거? 아 나왔어? PV? 뜬 거 같은데? 사실 PV 티저보단 이 PV를 보는 게 중요했거든요. 나온 김에 슬쩍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데? 인버스 9장. 유감스럽게도 의식을 잃은 것 같으니 대신 전하지. 이곳에는 일말의 가망조차 남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야. 신규 인격부터 전파 차단기 불량, ACA 선봉 3팀. 또 불량, ACA야? 라이플 압력 조절 장치는 이것도 불량이야. 전황을 파악하고 대군을 지휘하는 것은 질릴 만큼 해왔다. 에? 우제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사양하고 싶다. 총 쏘고 변신한다. 굴리는 편이 지금의 내겐 어울릴 거야. 저게 손에 달려있는 저 총 자체가 그거 같이 생겼어.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니 문제될 건 없다. 나머지는 클리어 부사에 맡기지. 지령의 뜻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모로 직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의문과는 별개로 막 간치 이런 데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절대적인 일, 검지 수행자 파우스트. 뭐냐 지금 안드로 왜 가리고 있는 거야? 3번 갈라라. 요이키 텐카이. 이내. 저는 아직도 이 지령의 수행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밤 네온이 걸려있는 골목을 쏘다니며 에? 뭐야? 잠깐만 합강도 뭐야? 지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은 차례대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663월 자른 뒤 편지 봉투에 넣어 3번 개찰구에 넣어 지령 기믹이야? 조금 차질이 있을 뿐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강제로 지정해가지고 깔 수 있다고? 그러다가 존나 맛있네.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누군가의 고드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걷는 사람은 저의 부서엔 없어요. 다들 바쁜 마음에 종종 걸으며 빨리 걸어 다니거든요. 신규 에고. 어? 가위바위보. 믿지 않았군. 나는 분명 가위를 내겠다고 했을 텐데. 진짜 정말 닭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애구나. 진짜 주책이야. 아 입주 신고. 유 러브 유어 마을? 잠깐 정지. 너 기념품 유 러브 유어 마을? 거기 그대로 있어. 전화 기념품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와 예전에 나왔던 보스들 에고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거 시즌 에고. 아 시즌 에고가 아니네요. 3천 대세계. 아니 3천 세계 뭐야? 지금 쪽에 일천 편들에 비추어진 미래를 5일 다시 3천 세계. 끼어지겠어. 기어코 일순 모든 걸 끌어모아 삼천대천. 3천 세카이 나쁘지 않네. 3천 대세계. 3번 배워낸다. 과거를 1000번 단조하게. 이거 혼예복이지. 전통 혼예복. 미래에서 1000번 거슬러 찢어내고 찰나의 일수 다시 1000번의 끈. 산젠다이 세카이. 3천 세카이. 줄로 입고 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네. 혹은 거미집의 아비들. 그들은 그렇게 불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들이 펼쳐둔 거미줄에 걸린 상태지. 이게 거미줄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거 IT 기업에 아니 그런 상상 못 해봤는데 IT 기업에 그 전기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 글자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시대라고 읽는 거다.
자, 당연하겠지만 뭐 이제 중간중간에 찝은 이제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그 이제 일본 문학에서 제일 많이 이제 예시로 나오는 지우는 미안해요. 12월 안에 낸다고 하고 31일에 내서 존나 짜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생각이 짧았네요. 당신이 최고야. 이거는 뭐 이제 붉은 실이죠. 예. 사람의 삶과 죽음 자체가 인연 자체가 실로 맺어져 있어서 그걸 만나고 그거를 끊고 하는 게 다 실로 되어 있다. 붉은 실이죠. 사실 이걸 연인 관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인연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의 인연일 수도 있다. 그거 이제 요시대라고 있는 거다. 어허. 여러모로 되게 샤라웃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검지 지금 진영 컨셉 저거. 설마 적중에 자기한테 강제로 공격 집중시키는 도발 탱커라도 나오는 거 아님 지령은 그거 씹으라고 나온 거고. 그럴 수도 있어. 검직 지령 컨셉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거 다시 보려고. 난 이거 신규 아나운서 물음표 되어 있는 거 이거 보고 싶은데 글쎄 로슈랑 관련이 있는 딸이거나 뭐 그런 애지 않을까? 이거 에고 연출 좋았고요. 저야 뭐 이제 익숙한 말이 나와서 3000세계가 나왔으니까 저는 뭐 이제 익숙하긴 한데 이 복장이 도대체 뭐인가? 웨딩드레스인가? 뭐 뭔가 이제 싶어가지고 슬기본을 봤는데 이제서 알게 됐네요. 이거 크게 보니까 딱 알겠어요. 일본 전통 홍예복이야. 누가 봐도 혼예복이었음. 예.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거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소설 원작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심기체 탈락임? 얘는 뭐 심기체이기 이전에 이미 저탱이에서 탈락이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홍루도 잘 나온 것 같고 3000 대세계. 이거는 갓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갓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뭐 저승사자일 수도 있고. 이상이거나 홍루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상이죠? 이상이야 홍루야? 아 다크설 보니까 이상이다. 그럼 갓을 쓰는 게 맞지. 주어진 미래를 쪼개어 다시 인천쯤 망가진 과거는 깨어지겠어. 기어코 일순 모든 걸 끌어모아 삼천대천. 이래서 갓을 쓰고 있었구만.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돈 내줘 니들의 머니 줘 세미 업. 아무튼 홍루면은 논란이라고? 뭐 송루가 쓰고 있어도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그나 뭐 상관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 다크서클 때문에 이제 이상인가? 아니면 이제 머리 때문에 기니까 홍루인가 싶었는데 이상이었군요. 그 외에는 이제 이전에 나왔었던 여러가지 이제 보스 에고들 You Love Your Town을 얘기해야 되는 You Love Your Town. 바보라고 적어야겠어. 입주신고 에고로 나오네요. 이제 새로운 또 시즌 에고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또 좋기도 하고. 이건 좀 과연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일까요? 예, 닭장이잖아. 이제 이거 에고 주는 애가 그니까 당장에 그니까 애기임. 이 에고 기프트 주는 애가 애기여가지고 저는 아마도 이제 받는다면은 돈키? 싶었는데 근데 아가임. 네, 주책 검거 해서 이렇게 받게 됐다. 믿지 않았군.
나는 분명 가위를 내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도 가위군요. 예, 예전에도 가위였는데. 네, 그 외에는 이제 검지 수행자 파우스트. 방금 전에 그 합지정 박았던 부분은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열려있는 골목을 자, 여기서 네. 아예 이제 단체전인데 보면은 지금 자기가 되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착착착 이제 불 들어온 거 보이지? 저 불이 들어왔을 때는 저 스킬창을 따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때릴 수 있는 것 같아. 어디 보자. 검지 수행자 쪽지 파우스트잖아. 그러면은 검지 수행자니까 자 하고 쪽지니까 지 해가지고 파우스트 해가지고 이제 검자지 파우스트로 부르는 게 어떤가. 예. 검지 수행자 쪽지 파우스트잖아. 아무튼 이제 넌 평생 림버스 해라. 샤랍! 그래서 이 불 들어온 스킬의 한정에서는 이렇게 합을 따로 지정해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이러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표식 데미지 들어가거나 그러겠지? 상대방에 비해서 이제 과연 속도에 지정해가지고 이걸 하는지 아니면 이거가 찍히면 우선적으로 먼저 가가지고 존나 패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례대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검수 파우스트라고 하면 663월 불이나 차례 찌찌가 약할 것 편지 같아서 좀 봉투에 그렇긴 넣어. 하네. 난 이거 처음에 디자인 보고 그건 줄 알았어. 이제 지금 풀 이렇게 이제 동기화된 버전을 보니까 멋있긴 한데 처음에 봤을 때 료이키 텐카이 무료 코쇼. 심지어 저거 검지 올리고 있는 것도 이거임. 이마데모 아우가스데이르. 그러니까 이비 느낌도 투비 느낌도 살짝 나는데 저는 사실 그 흰머리에 얼굴을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녀석은 그 새끼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범부가 생각나네요. 이게 인게임 내에서 복장은 단정한 그거네요. 되게 단정한 이제 양복? 단정한 양복. 디자인 확실하게 잘 된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얼마 안 돼서 이제 파웅 하는 거 나오겠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티스인데 이런 디자인을 내가 어디서 봤냐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나올 때쯤에 제가 간츠에서 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에요. 여러모로. 전파 차단기 불량, 긴급 차폐합금. 또 여거 이집트 그건 아니야? 호루스의 눈인가 뭔가 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그건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자트의 눈이었나? 그래서 우제트야? 그렇구만. 좀 신기반기하네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 소설에 나오는 집단이라고? 잘 몰라요. 라이플 압력 조절 장치는 이것도 불량이야. 전황을 파악하고 대군을 지휘하는 채찍 비슷한 칼을 쓰고 지휘만 채찍 비슷한 칼이 아니라 그거네. 이제 이집트 그 전통 칼. 저게 이제 곡으로 되어 있는 그 곡도 있잖아. 이집트 전통 칼이라기보다 낮에 가까운데 사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제사 지낼 때 이제 제 칼이죠. 그거 나와있네요. 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양하고 싶다. 이런 소규모 인원을 굴리는 편이 무슨 검 이름까지는 몰라 내가. 이제 싸우는 거는 간치 같고. 있었지만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니 자, 이제 마치 그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친구 같아요. 눈깔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친구 그거 만약 이렇게 되어 있네.
친구 교단에 나오는 그 새끼 있잖아. 묘하게 닮았음, 슈트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이제 헤비한 전투 슈트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아예 기계지향적이잖아? 그러면은 그게 안 가는데 이제 위에 대충 덧대 입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NCR 레인저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잘 나온 것 같네요. NCR 레인저 컴뱃 아머 대충 위에 덧대 입은 거 마스크 멋있고 이게 강화 슈트가 아니거든. 그 깡으로 강철을 입고 다니는 거거든 얘네들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멋있네요. 자, 그리고 이 3000 대세계 이거 해가지고 에고 나온 거 뭐 에고와 관련된 떡밥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개처 이쁘다는 말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받아라 23. 그린랜턴 빈님 23개월째 구독 감사해. 먹고 땡큐 땡큐 3000 세카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옥변 스토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옥변 베이스의 스토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생각보다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엮여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의외다. 난 좀 그 홍루 스토리가 좀 전통적인 느낌도 들었잖아요. 좀 무협스럽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연구소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걸 보고 나 지금 뭐지? 생각보다 좀 현대적인 배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 사이버 펑키한 느낌 날 수도 있고. 이 거미줄이라는 게 진짜로 이 거미줄이 아니라 이 와이어 전선의 모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일본풍 사극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제 마치 이제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그 일본풍 사복 그거 마냥 아키라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아키라에 나오는 네오도쿄 마냥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충 뒷골목이랑 마천루랑 비슷하게 섞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됨. 네오 토키오가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찬바라 할 줄 알았거든. 검을 뽑느니 안 뽑느니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사무라이 뽕빨몰 그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바람의 검심 같은 거 있잖아. 신선조 나오고만 하면서 이제 사무라이 뽕빨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여기가 아니셨어? 아 여기셨어? 로슈 검 뽑으면 천상용섬 써야지. 그거랑 이거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이 지옥변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나 굉장히 궁금하네. 자, 그리고 일단 이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시대라고 있는 거다. 이미 요시히데라고 이미 나왔음. 그러니까 로슈가 요시히데인 거지. 로슈가 요시히데인 거지. 근데 이전에 그 이미 한번 얘네가 서술 트릭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아니라 산초였잖아. 원조 돈키호테는 따로 있고 돈키가 아니라 산초가 이제 돈키 인척하고 다니는 거였잖아. 근데 이 로시히데가 뭔지 일단 모르겠어. 그 지옥변에 나오는 그 미친 늙은이 양반인지 그 미친 늙은이 요시히데인지. 듣기로는 뭐 로슈가 요시히데의 딸을 베이스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애기는 따로 있는 것 같고. 사실 지옥변이라는 소설 자체를 제가 되게 이제 좋아하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팩트! 지옥변은 존나 짧다. 그래서 기련이가 읽기 편함. 야 홍루몽 그런 거 어떻게 읽어? 남자는 단편이요. 언제 어떻게 읽어 그거. 애초에 지옥변 그리고 라쇼몬 이런 단편 소설을 좀 즐겨 읽는 편이에요. 왜냐면 짧으니까. 저는 라쇼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화가 됐죠.
서술 트릭을 굉장히 잘 쓴 영화입니다. 과연 누가 뻥을 치는 걸까? 라쇼몽은 단편이라 영화로 딱 만들기 좋은 내용임. 아, 기스 초필의 그 나생문이 여기에서 나온 나생문이에요. 이 라쇼몽에서 나온 라쇼몽이 그 라쇼몽이다. 라쇼몽은 내가 듣기로는 그 작가의 다른 단편이랑 섞여있는 영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천세계나 뭐 이제 삼천대세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불교 용어예요. 라쇼몽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절에서 만나잖아. 그 일본 불교 그 젠이라고 하죠. 이거 그 일본 불교도 존나 오래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토속 불교가 놀랍게도 여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일본 토속 신앙이랑 그 이제 외세 외척이랑 엄청 많이 섞여가지고 일본 불교도 좀 신기함. 여기 되게 신기해요. 토착 그거랑 많이 섞여가지고. 삼천세계 자체가 그거 아닌가? 그 과거 현재 미래 걔가 해가지고 대충 이제 그 뭐야 그 타임머신 슈퍼 타임머신 같은 거? 삼천세계의 내용을 풀이하자면 슈퍼 타임머신임.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합해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타임 크스머스 깐따삐야 라는 느낌? 해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해서 베이스로 알아야 될 건 당연하겠지만은 지옥변 정도는 읽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번엔 좀 소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돈키호테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소설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었거든? 차라리 소설 말고 그 돈키호테 메인이었을 땐 저는 맨 오브 라만차를 보고 오라는 걸 좀 추천했어요. 뮤지컬 연출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플러스로 연극 무대 연출이 좀 많이 들어갔어가지고 차라리 이걸 보고 와라. 그치, 대부분이 다 풍차의 꼴박한 아저씨로만 인식을 하거든? 이게 돈키호테를. 근데 돈키호테는 사실 1부 내용보다 2부 내용이 진짜예요. 마치 야인시대가 1부가 더 유명하지만 2부가 우리한테 더 많이 화제되는 것처럼 돈키호테도 1부가 있고 그 모험담을 정리하는 내용에 2부가 있습니다. 그 1, 2부 내용을 합쳐서 이제 돈키호테 원작자가 설명해주는 스타일로 이제 만든 뮤지컬이 맨 오브 라만차인 걸로 알고 있어. 애초에 이 돈키호테라는 문학 자체가 이제 문학 장르 내에서 굉장히 신기한 문학이기도 해가지고 낭만주의 소설을 까고 있는 낭만주의 소설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냐, 심형물 까는 심형물 같은 느낌이에요. 낭만주의 소설을 비판하는 낭만주의 소설이다. 낭만주의 기사도 문학을 비판하고 있는 낭만주의 기사도 문학임. 그거의 극허의 선구자임. 해서 저는 차라리 다른 장르를 더 보고 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확실하게 딱 이거에서 딱 느껴요. 이거는 지옥변 보고 오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길지도 않아, 소설. 그리고 지옥변은 사실 소설 그 자체보다는 소설을 읽으면은 그냥 요시히데가 미친 새끼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왜 요시히데가 미친 새끼인지를 알아야 돼. 저는 봤어요. 왜 요시히데가 미친 새끼냐. 이 양반이 자기 딸이 불타고 있는 가마를 보고 그림을 그린 새끼거든? 미친놈이잖아. 근데 작가가 미친 사람이다. 예. 작가가 원래 그 자기의 불안 요소, 정신증적인 증세, 뭐 이런 자기의 우울했던 과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섞어가지고 글에다가 많이 녹여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술가는 다 이래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쓴 거거든? 근데 류노스케가 최후가 뭐냐면 자살해요. 예. 자,
이쿠 카타와와 뭐 유노스케였나? 이름이 이제 아쿠카타와. 예. 이 사람이 최후가 되게 처량해요. 자기가 문호 어서 오고. 예. 자기가 정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야. 실제로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이제 인세도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괴짜 가족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저 이분 너무 좋아해요. I love you 유노스케 했었던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I love you 유노스케 했었던 유노스케 팬들도 개 많이 생겼단 말이야. 유노스케 차일드들이 있어. 이 소설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후기 소설가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뒤졌음? 불안 증세를 못 참아서 죽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약물 오남용도 있었다고 해요. 듣기로는 약물 오남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자살합니다. 불안에 못 견뎌서. 예술가는 불안 증세와 정신분열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옥변이라는 소설을 낸 건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야. 거기서 오는 예술가의 그 간극이나 갭 같은 게 있나봐요. 전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서 불안증과 편집증의 악화로 인해서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거를 알고 나면 지옥변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되게 그거거든. 예술을 문학에 이제 예술을 그림 그리는 그 이제 미친 영감쟁이에 빗대어가지고 표현한 거라. 뭐 물론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긴 해요. 뚝딱. 멸치맨이 32개월째 구독 중인 거 감사합니다. 먹고 감사합니다. 광고 받는 사람보다 더 설명 잘하는데 기려라 네가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그럴 이유가 없다. 나는 짧았으니까 읽은 거야. 나는 지옥변이 책 한 권 분량이었으면 안 읽었어요. 솔직히 이거 책 한 권 분량도 안 되는 단편 소설이에요. 진짜로. 뭐 물론 내려면 낼 수 있지. 책 한 권 분량으로. 근데 안 길어. 진짜 안 길어. 짧아. 단편이야 단편. 그래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가능한 거죠. 내가 홍루몽을 설명해주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지옥변이니까 이제 얘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위키에서 봐도 되지? 지옥변 스토리나 뭐 간략하게 그런 건 나무위키 봐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옥변의 핵심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요시히데가 미친 짓을 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히데 같은 미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본인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불타고 있어도 그거를 그리는 게 예술가고 그러니까 예술가는 진정 이래야 된다. 이제 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짱구 아빠 코스프레 한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영역전개 처하는 게 예술가라고. 우리는 어떤 면으로서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무언가를 만드는 새끼들은 미쳐있어야 돼. 미친 새끼가 아니면 못해. 여기서 못 견뎌. 유노스케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미친 인간이 돼야 된다. 자기 딸이 불타고 있더라도 가족을 버려서라도 예술을 하는 게 맞다. 유노스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가정생활에 너무나 충실했던 인간임. 본인이 예술가인 건가요? 저는 예술가는 아니죠. 근데 저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최소한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계속 조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예술로 먹고 살려면 미쳐야 된다라는 걸 유노스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작은 고통을 동반함.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 가족이 불타고 있어도 라는 게 유노스케가 이번에 지옥변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모순이라고. 이 지옥변을 만든 인간도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고 싶었다고. 불안과 고통에서 오는 창작 욕구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을 불태워요? 못 그러잖아. 결국 못 그랬어. 그래서 그 불안 증세와 이제 정신병으로 결국 유노스케는 가게 됐어요.
약물 오남용이 제일 커요. 사실은 원래는 약물 오남용이 제일 큰 문제긴 한데 아무튼 큰 결심을 했다고. 그럼 예술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림 그리고 이제 작품 만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야 모르죠. 씨부랄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유노스케도 결국에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예. 요시히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시히데의 원숭이에 빗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원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요시히데가 기르고 있었던 원숭이가 있거든. 이제 요시히데는 그 원숭이를 좋아했고 그 원숭이가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요. 이제 요시히데의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야. 요시히데와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일종의 그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지. 요시히데 그 원숭이는. 내가 알기로는 그 원숭이가 요시히데의 딸이 기르는 원숭이일 거예요. 이제 가족인 거지, 일종의.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이지. 나는 원숭이가 차라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창작은 브레이크와 함께 간다. 엑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가마를 태우는 정도의 근데 엑셀까지 밟고 싶지 않아. 창작은 브레이크와 함께 간다. 내가 지옥변 보고 읽은 거는 그거였어. 예술가도 미치긴 해야 돼. 미친놈이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쳐야 돼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은 요시히데처럼 되는 거고 유노스케처럼 될 수 있어요. 예. 원숭이가 있어야 돼. 누구라도 각자의 원숭이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예.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두비도 할 때 브레이크 좀 걸어야? 두비도는 브레이크 이미 걸려있는 상태잖아. 나 죽어. 그래서 응. 나 죽어.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류노스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어디에다가 밟아야 될지 몰랐던, 고민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는 정신질환이나 아니면은 상담의 영역으로 들어가야겠지만은 실제로도 많이 외로웠던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도 있었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있었고 이제 자기의 삶도 그렇고 많이 이제 불안했었던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에 계속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치의가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주치의가 류노스케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동안 환자를 안 받았다고 하셔요. 아무튼 김기련이 설명해주는 지옥변이긴 한데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브레이크와 함께 간다. 그게 저의 지옥변의 해석입니다. 김기련의. 왜냐면 예술은 가끔씩 방탕해질 수 있거든. 이런 거 굳이 해석해주는 사람은 딱히 없겠지만은 그게 저만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소설에서 제일 불쌍한 건 요시히데의 딸이야. 이 씨발 이 족같은 그 애비 새끼하고 그 족같은 영주 사이에서 계속 지은당하다가 결국 뒤졌잖아. 보면은 겁탈도 당한 것 같던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운명이에요. 이게 그거 보고 딱 느꼈지. 예술하는 집안의 자식과 예술하는 집안의 가족들은 이런 심경이구나. 예술하겠다는 자식 새끼나 예술하겠다는 아버지에 휘둘려가지고 씨발 가족들도 다 같이 피해보는 거야.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나도 방송하겠다고 효도행동 존나 했거든. 나도 지금도 할지도 모르고.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유노스케에 빗대가지고 얘기해보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가족을 만들고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대하는지는 1도 몰랐어.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1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부모는 자기를 학대했었고 자기 자식한테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거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글도 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처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마가 대단하시네요. 아, 땡큐. 이분 저분 의마가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황금 캐럿 18K님 33개월 전 구독 감사해. 꼬 감사합니다. 그치? 나처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공감 못해줘. 가족들은 속이 썩어난다. 그니까 가마가 불타지. 쥐은당하다가. 어? 차고 있는 가마가 불타지. 근데 웃긴 건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씨발 거. 요시히데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뭡니까? 자기 딸내미가 타는 그 모습을 그린 거 아니에요, 직접. 아, 이게 진정한 그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정확히는 지옥을 그린 건데, 정확히는 그 지옥의 모습을 그린 건데, 자기 타는 딸내미를 보고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렇다고 정치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죽어난다. 정치로 가기 싫어. 아무튼 나는 그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그 당시에 그 작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제 예술가로서면 예술가가 가져야 되는 운명이나, 그리고 좀 불쌍한 여자이기도 하고, 저 불쌍한 처녀. 아무튼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지옥변 내용 읽고 오시고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오디세이거든요, 사실. 빨리 오티스 메인 나와야 돼. 제가 이거보다 사실 오디세이아를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이제 교양으로 존나게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오디세이는 모자 던지고 도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마리오입니다. 오디세이야 맨 시작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아 씨발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10년 동안 못 돌아갔네? 그런 새끼가 있을까요? 이야기의 여신님, 그런 새끼 여기다가 모셔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등장 음악 나오면서 오디세우스가 나오는 거임. 네, 그 병신이 접니다! 가 이제 스타트예요. 예. 그게 나야 가 스타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머레이쇼 마냥 그 첫 부르면서 스타트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대서사시라고 하죠. 서사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신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대의 입으로. 제가 이런 구전을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했을 때 이제 신이 오케이 바리 그럼 얘기해볼까? 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신이 따로 있어. 해병이 아니라 그 이제 그리스 신들에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신앙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신들에게 허락을 예의상 구하고 스타트를 하는 거지. 오도세이아가 아니라 이 개새끼들아 그냥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은 진짜 여간 기합들이 아니긴 해요. 예. 오도세우스는 당장에 트로이 목마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기합이 아니었을까. 자, 나 그래서 오티스 메인인 걸 되게 기대하고 있어. 물론 로슈 메인이 이번 스토리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지옥변 메인인 오디세이아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괴물들,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두고 20년 동안 항해했었던 그 기록 같은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제가 이걸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오디세이아가 사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끊겨 있어요. 사실 알 거야. 19권에서부터 그림체가 달라지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잘 몰라요. (19권) 부터 그림체가 달라지거든. 18권에서 이타카 겨우 가고 이타카 땅 밟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여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늙은 개가 나오는 건 이해하는데 그 늙은 개가 원래 자기랑 같이 사냥했었던 개예요. 20년을 살고 죽은 거야. 20년을. 그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가 거짓말 치지 말아요 죽여버리겠어요 하는 그 장면만 기억난다고? 나도 거기서 끊겼어. 대부분 다 거기서 끊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에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좀 넣어주는 겸 해가지고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호메로스가 이 오디세이아를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제 인기 작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게 얘기해놨어요. 그 당시로 치자면은 지금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됨. 그래서 호메로스 베이스의 그 오디세이아는 굉장히 깔끔한 그 이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대서사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서사시라는 건 시예요. 음율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는 그 이제 그 에미넴이 랩을 하는데 그 랩이 그 스탠이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스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부르는데 이걸 존나 길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오디세이아는 그 에미넴의 스탠 같은 거다. 그 이제 누군가의 서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읊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심경이나 그때 어땠었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소설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그 당시 에미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씨, 팔! 하면서 이제 막 바로 이제, 들어, 랩갓! 하면서 이제 막 바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호미넴인가, 호미넴. 유튜브 보다가 생방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교양 넘치냐고요? 아니, 그게, 좀 웃기려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씨, 그렇다고 오디세우스가 오도세우스가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새끼들 오도짜세 기압 해병님이시거든? 이게 오디세우스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냐면은 오디세우스가 어디 섬에 간다. 섬에 가서 여자를 꼬신다. 그 여자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섬으로 이동한다. 이게 베이스야. 약간의 장난을 시시하였다 해가지고 이게 메인 서사시예요. 진짜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서 구원자들을 물리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험 활극이기도 해요. 해병 대민 지원을 합니다. 해병 대민 지원. 거기서 만나는 공주들도 존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마법사 키르켄가 뭔가 하는 걔한테 묶여가지고 7년간 아이스에이지 당하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미인들을 만납니다. 그 뭐였더라? 그 이제 오디세우스의 여인들 해가지고 보면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 녀석의 여인들이 이제 누가 있었나?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곳에 이제 누가 있었지? 그래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였나? 예, 아리아드네 공주. 예. 이쪽도 만나고요. 그 외에 다른 공주들도 엄청 많이 만납니다. 중간에 섬에 난파당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주들도 엄청 만나고. 아니 다 만날 거야. 다 한 번씩 만날 거임. 아니 불륜순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계속 한 번씩 만나요. 계속 이제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쭉 만나. 아가멤논이랑 아킬레우스는 왜 빼요? 지옥에서 만난다? 연옥에서 만난다 걔네들은. 또 만나긴 합니다. 예. 바가멤논 해병님은 만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한번 만날 거야. 그러다가 듣기로는 또 이제 헬리오스 가축 처먹다가 또 이제 뒤지고. 예, 뭐 그 외에 나우시카도 만나지 않나? 나우시카 공주 만나죠. 예.
이거는 굉장히 그 이제 묘한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자, 당시 나우시카 공주 이제 10대 당시 10대인데 거지꼴의 오디세우스를 만나요. 오디세우스 이제 풍랑이랑 해안이랑 뭐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거지꼴이었음. 거지꼴인데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멘트를 쳐가지고 꼬셔요. 오디세우스가 그대는 여신인가 요정인가 하면서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난 건 수호신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지랄로 꼬셔요. 픽업 아티스트야. 그냥 오도세우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우시카가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니까 남자한테 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혀요. 딱 이제 분장을 딱 시키는 거야. 하니까 잘생겼어. 하니까 잘생겼던 거지. 잘생겨서 어떻게 하냐, 가기 전에 떡을 쳐요. 떡을 치고 자식을 낳습니다. 해서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의 자식이 있습니다. 계보에. 아무튼 미친 새끼. 그남충 평균이지 뭐 이게.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명작으로 빠졌네요. 자, 여러분들 지옥변을 꼭 보시고 나중에 로슈 메인 스토리일 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마무리를 여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나우시카가 며느리가 된 상황은 그 조금 나중이지 않나 싶어. 뭐하긴 내일 두비도 준비하지. 여러분, 내일은 페넬로페가 금태양들한테 둘러싸인 얘기 들으러 왔는데. 페넬로페가 금태양들한테 둘러싸인 거 그거 끝까지 안 대주다가 끝까지 안 대주다가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도착해가지고 걔네를 다 죽여버려요. 금태양들. 아, 사카야로제는 천천히 하려고요. 내일은 그 크리스마스 특집 2부고요. 내일은 산타가 좋아하는 쿠키 만들 겁니다. 산타가 좋아하는 쿠키를 내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수제 쿠키 만들어가지고 이거 담아놨다가 언젠가 사람들한테 줘야지. 뭔 지르 쿠키야 이 새끼야. 안돼. 그런 쿠키만큼 내가 거절한다. 자, 공지를 쓰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제우스 억울하겠네? 라고 하는데 제우스가 그남충이어가지고 더 이름 팔아먹었던 것도 있어요. 꼬우면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애초에 그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가지고 칭송만 받는 사람도 있어. 그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결국에 의술의 신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전승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의술의 신이 되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얘가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신이 된 사람이에요. 인간에서. 아니 그 페그오 아스클레피오스 말고 아무튼 이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케이론 자식으로 들어갔죠. 태어나기는 아폴론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얘 죽은 것도 억가당해서 죽은 거야. 아스클레피오스가 왜 죽었냐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죽었어요. 왜 죽은 사람을 살려냈냐? 여기 나왔네. 의술의 신인데 가장 어이없게 죽은 사람. 자! 자기 아버지의 누이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누이가 자기 족집 살려내라고 연병을 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르테미스의 이미지는 어땠냐? 그러니까 표독신이었어요. 표독신. 표독그녀. 표독 그리스 여성신이었어요. 표독한 그녀. 표독그녀입니다. 그래서 수틀리면은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화살만 쏴? 지 가족, 친지, 친구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미친 신이었단 말이야. 이거 처녀라서 그래. 늙은 처녀라서 씨발. 노처녀라 그래. 씨발년 그냥. 이 미친 노처녀 신이라서 노처녀 히스테리를 인간한테 풀었어요.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싹 다 뒤진단 말이야.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그러니까 이 조카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살려줘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아니 운명의 신들 얼마나 빡쳐. 갑자기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하면서 아유 어쩔 수 없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여야겠는데? 해가지고 벼락을 쳐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인 다음에 올림푸스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세이! 워호! 아세이! 넌 이제부터 의술의 신이네? 의술의 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싶다면 내 그리스 파이프를 빠라빠라빠빠빠 하면서 이제 그 뭐야 자진 입대를 이제 시킨 거지. 이제 그리스 포신을 들이민 거예요. 이거 제우스가 이거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입대시켰어. 아스클레피오스 입장에선 좆같지. 시킨 거 다 했는데 죽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전승이 좋은 전승밖에 없고요. 좀 병신 같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실제로 의술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기원전 사람들한텐 최신 기술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누가 아파? 그러면 하루종일 낫게 해주세요 맨 하면서 이제 하루종일 하늘에 빌었던 사람들이 의술,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상처 부위를 씻어내고 잘라내고 부위 환부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요양하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힘내고 자연 치유하고 이런 게 얼마나 최신 기술이야. 약초 같은 거 허브 같은 거 몸에 발라가지고 회복력을 빠르게 하고 차 마셔가지고 몸에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실제 당시 아스클레피오스 의료관에선요 이 병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이 도시랑은 조금 멀어진 곳에 세우곤 했었대요. 그냥 요양원인 거야. 요양원. 그 요양원에서 치료를 했던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들과 이제 생활시설을 분리해가지고 치료한 게 그게 여기가 먼저야. 당시엔 최신 기술이었다는 거죠. 하니까 칭송을 받을래야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고트가 이러면서. 근데 죽었다는 거임. 누구 때문에? 이 씨발 그리스 족같은 새끼들 때문에. 그리스 12신 이 개새끼들.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혀요. 자, 토요일 두비도 공지. 자,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 겁니다. 쿠키. 내일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진흙 쿠키가 아니라 진짜 쿠키요. 자, 크리스마스 두비도 2부. 생지를 사온 게 아니라 저 반죽부터 들어갈 거예요. 쿠키 이제 그거 가루랑 그거랑 다 있어서 생쥐 말고 반죽부터 스타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지를 만드는 것부터 스타트 할 거란 얘기죠. 제과제빵을 얕보지 마라? 쿠키는 괜찮아. 좀 쉬운 편이니까. 오븐은 에어프라이어로 먼저 할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로 돌릴 겁니다. 에어프라이어용 쿠키라서. 돌된다니 절대 아니야. 자, 그러면은 내일은 쿠키 만들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토요일 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집 드비두 2편 산타가 정말 좋아하는 쿠키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비두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두비두는 오후 2시에 오후 4시 방송은 오후 3시에 보도록 해요. 다들 그때 보자이. 산타가 연금술도 하지.
길밥 뿅뿅 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사막버스 말인데 사막버스는 옥장판 끝나고 옥장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좀 하고 뭐 영도 남은 것도 보고 막 하고 그럴 예정이에요. 왜냐면 예상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건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했잖아? 맨날 한 대로 할 거라고. 근데 그럼 뿅뿅 이번에 1점입니다. 슉. 다음 달부터는 1점 내기가 아니라 1점 내기가 맞는데 1점 내기를 한 달에 2번 할 거야. 그럼 또 보자. 길바